자, 봅시다. 오늘 우리가 볼 거는 수능특강, 7강을 볼 거예요. 이용결합, 전기분해부터 해서, 나오는 내용들이고, 실제 시험 볼 때 수능특강에서 문제가 또 되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또 안 해보면 또 찝찝하고, 그지? 서러버는 수능특강에서 문제 좀 나오지. 그래서 풀어봐야 되고. 자, 여하튼, 한번 봅시다. 자, 수능특강 108페이지, 1번부터 해서 2점짜리, 3점짜리 다 볼 거예요. 알았죠?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시면, 자, 물의 전기분해 실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A, B, 자, 보시면 거기 A 시험관이 있고 B 시험관이 있어요. 그치? 그리고 가와 나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일단 가하고 나가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인지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 않죠? 보통 이제 문제에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가와 나가 어디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인지 밑에 이제 실험 결과에서 알려주고는 있지만, 거기에서 시험관에 모인 기체의 부피가 A가 더 크다고 나와 있지. 그죠? 근데 그게 그렇게 이제 텍스트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지금 거기 그림에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그림에서 요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지금 기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리고 이 기체의 부피비가 얼마? 2대1로. 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그림을 보고 찾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실험 결과에 A가 더 크다고 나와 있긴 하지만, 자, 그때 요 2대1로 나오는 거는 누구하고? 수소하고 산소가 부피비가 2대1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수소가 무슨 극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나올 거고, 산소가 어디? 플러스 극에서 나오겠지. 그러니까 지금 가가 어디? 가가 B에 연결되어 있고요. 나가 A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가와 나의 극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렇게 이제 정해질 거고, 자, 그거에 맞춰서 이제 밑에 문제를 한번 보시면 A에 모인 기체는, 그죠? A에 모인 기체는 수소 기체가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가는 마이너스 극이다. 아니죠. 가는 플러스 극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실험을 통해서 수소와 산소 사이의 화학결합에 전자가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는 이 물의 전기분해뿐만 아니라 염화나트륨의 용융 전기분해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가 여기 3단원의 전기분해를 배우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게 어떤 결합이 됐던지 간에 화학결합에 전자가 관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알아보는 게 이 실험의 목적이죠. 그지? 그래서 요 얘기는 맞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요렇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고요. 자, 관련돼서 좀 더 이제 얘기를 해보면, 지금 여기에서 부피비가 지금 2대1로 나왔는데, 문제에서 부피비 말고 질량비로 나올 때도 있어요.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질량비는 수소하고 산소가 1대8이에요. 참고로 같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밀도비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밀도비는 우리가 1단원에서 한번 했지만,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밀도와 분자량이 비례 관계를 가져요. 그러니까 밀도비는 뭐하고 같냐면 분자량 B와도 같습니다. 그럼 수소가 분자량이 2가 될 거고, 그지? 산소가 분자량이 32니까 몇 대 몇? 1대 16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요것도 물론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부피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변형이 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요것도 참고로 알아주세요. 내가 이 문제를 만약에 학교에서 문제를 낸다면, 그치? 나는 시험관에 모인 기체의 부피는 A가 B보다 크다가 아니라 시험관에 모인 기체의 질량은 B가 A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낼 수 있겠네. 질량비가 1대8이니까 B가 더 크겠지, 질량비는 이때는. 그죠?
해서 그렇게 변형돼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2번 문제 한번 보시면 그림이 좀 잘 안 나와 있는데, 그치? 그 전자들이 다 안 찍혀 있지. 근데 어쨌든 다 10개씩 찍혀 있을 거야. 이온이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 요거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온이 된다는 거는, 그치? 전자의 개수가 몇 개? 2개 아니면 10개 아니면 18개 된다는 거예요. 특히 안정한 상태. 18족처럼 된다는 거는 전자의 개수가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거는 그림이 제대로 나와 있진 않지만 다 전자가 10개씩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A 플러스, B, E 마이너, A 플러스, 그죠? 그 다음에 C 마이너, 그지? 요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얘는 전자가 10개야. 10개인데, 얘가 양이온이라는 건 뭐야? 전자 하나 나가서 10개 됐다는 얘기잖아. 원래 11개였다는 얘기잖아. 그럼 뭐 얘기하는 거야? 원자번호 11번, 나트륨 이온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요렇게 보면 되지. 전자가 10개야? 그럼 이거를 계산해줘, 거기다가. 2개 빼. 그럼 몇 개? 8개. 원자번호 8번, 산화이온 되는 거죠. 10개야? 하나 더해. 몇 번? 11번. 나트륨 이온 되는 거지. 됐나? 자, 얘도 마찬가지로 10개예요. 그럼 1 빼. 그럼 몇 개? 9개. 누구? 플로린화 이온이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그 전자, 이온일 때의 전자 개수에서 요 이온 가수를 빼면 그게 원래 전자 개수. 원자 번호랑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뭐 그게 아니어도 뭐 너희가 그걸 못 찾을까봐 그러는 건 아닌데, 그치? 0.1초라도 줄여야지. 그지? 여기 3단원도 문제가 물론 앞에 뭐 1단원이나 그런 데에 비해서 뭐 굉장히 쉽고 계산 문제가 많이 들어가진 않으니까 2단원보다도 쉬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여기도 어차피 시간 모자랄 거야. 문제 풀어보면. 서랍으로 문제 다 알려주고 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잖아. 그지? 불암도 시간 40분이지. 니네도 40분 하냐? 시간도 짧고. 어쨌든 3단원도 시간이 부족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을 거고. 자, 그래서 밑에 보기 한번 바로 봅시다. 기억 A to B는 요 A to B 얘 얘기하는 거죠. 양이온 음이오니까 당연히 이온 결합이고요. A와 C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A는 나트륨은 몇 주기? 3주기고요. 플로린은 몇 주기? 2주기죠. 서로 같은 주기가 아니죠. 자, BC2는, 자, BC2가 뭐니? 산소의 플로린 OF2네. 그죠? OF2고, 뭐야? 공유결합한 분자죠? 분자는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를 리가 없지. 그죠? 그래서 얘는 전기전도성이 없죠. 그지?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본 수업에서 이제 배우겠지만 OF2 같은 이런 애들이, 그치? 극성분자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전기를 띠게 돼요. 부분적인 전기를 띠지만 그거하고 전류가 흐르는 건 별개야. 알죠? 얘가 부분적으로 전기를 띈다고 해서 그게 전류가 흐르는 건 아니에요. 알지? 그래서 자, 요거는 틀린 얘기가 될 거고 3번 한번 봅시다. 3번은 자 나트륨과 17족 원소로 구성된 이온결합 물질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일단 써봅시다. NaF, NaCl. 일단 표를 한번 그려놓고 그 다음에 자 이온 사이의 거리 그걸 우리가 뭐야? 결합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치? 결합 길이가 231 B 그 다음에 311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1기압에서 녹는 점이에요. 녹는 점 멜팅 포인트입니다. 자 요거는 자 스몰 a 그 다음에 여기가 801 그 다음에 747 그 다음에 661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먼저 봐줄 거는 뭐냐 하면은 그치? A와 B가 값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고 있는데 그치? 자 일단은 여기서 요렇게 한번 봅시다. 얘네부터 볼까? 얘네를 보면 자 얘네 어때요? 똑같이 나트륨 이온이 있는데 그죠? 나트륨 이온은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 플로린, 염소 이렇게 하는데 이온들이 있죠.
근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이온의 크기가 점점 커지겠죠? 전자 껍질이 더 많아지니까. 그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요 결합끼리는 어떻게? 양이온의 반지름과 음이온의 반지름의 합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요 양이온의 반지름에서 음이온의 반지름, 요게 저 결합끼리에 해당하는 거라고. 양이온의 반지름에서 음이온의 반지름, 요게 저 결합끼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값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B가 보기 니은 보는 겁니다. 니은이 B가 311보다 어때요? 작아야죠. 그치? 그러니까 이건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녹는 점 얘기를 볼 건데, 자, 녹는 점은 얘들아, 우리가 이 녹는 점은, 자, 녹는 점이 높아진다는 거는 뭐가? 결합력이 커진다는 얘기거든. 그죠? 근데 이 결합력은 어떻게 계산하니? K R0 제곱분의 Q1 곱하기 Q2 요렇게 계산을 하게 돼요. 이때 자, 요 Q1 곱하기 Q2는 뭐가 되는 거고? 이온 가수, 전하량의 곱이죠. 그게 뭐 얘기하는 거야? 이거죠. 얘가 1가 양이온, 1가 음이온, 1가 양이온, 1가 음이온. 이거 이온 가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는 다 뭐 1가 양이온 곱하기 1가 음이온이니까 요 전하량의 곱은 다 같은 거지. 그리고 이거를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다 같으면 그 다음에 뭐를 비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비교하면 되겠지. 그죠? 이게 결합끼리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결합력이 다시 녹는 점이 뭐하고 결합끼리의 제곱과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아래로 갈수록 뭐 한다고 그랬어? 결합끼리가 커지니까 녹는 점은 그죠? 위로 갈수록 커지겠지 오히려. 그죠? 그러니까 A는 얼마? 801보다 크게 나타나겠네. 됐어요? 자, 에서 또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은 이거야. 그 정전기적 인력이 요 결합력 얘기하는 겁니다. 결합력은 녹는 점하고 그죠? 비례 관계는 아니지만 방향이 같아요. 얘가 크면 얘도 크고 얘가 작아지면 얘도 작아진단 말이야. 근데 지금 누구하고 염화나트륨하고 그다음에 아이오딘 나트륨 얘 그죠? 녹는 점이 염화나트륨이 더 높죠. 그러니까 정전기적 인력, 결합력도 염화나트륨이 더 클 거예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얘기가 되겠지. 됐어요? 다음에 4번 한번 봅시다. 4번은 자 화합물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고요. 가나다는 각각 염화나트륨, 산화마그네슘, 그 다음에 에탄올 중 하나래요. 그러면 자 염화나트륨, 산화마그네슘, 그 다음에 에탄올 중에 하나인데 자 녹는 점은 가가 다보다 높고 이온 반지름은 염화이온이 산화이온보다 크대요. 그리고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가나다가 나와 있는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나에서는 액체일 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고 다에서는 액체일 때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액체일 때 전류가 흐르는 거는 지금 여기 뭐야? 이온 결합 아니면 공유 결합 얘기하는 건데 그죠? 얘네 둘은 지금 이온 결합 얘기하는 거고 얘는 공유 결합해서 만들어진 분자잖아? 그죠? 그러면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건 누구 얘기야? 이온 결합 얘기지? 그러니까 얘네 얘기죠.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는 분자일 때, 그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나에 해당하는 거고.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가하고 다 중에 염화나트륨과 산화마그네슘이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녹는 점은 가가 다보다 크대요. 가의 녹는 점이 더 높대요. 그럼 둘 중에 녹는 점이 높은 애가 누군지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게 앞에 이유죠. 그지? 그래서 녹는 점 찾을 때 Q1 곱하기 Q2 전하량의 곱을 먼저 따진다고 그랬지. 얘가 1가 양이온, 1가 음이온. 2가 양이온, 2가 음이온. 누가? 얘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밑에 결합끼리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일단 이게 크면.
그러니까 녹리점은 산화마그네슘이 더 높은 거고, 따라서 누가? 얘가 가가 될 거고, 염화나트륨이 다가 되겠지. 됐나요? 자, 그렇게 찾아놓고 이제 문제를 풀면, 자, 기억으로 있음. 여기에, 여기 있겠죠?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액체 상태에서 전류 흐르겠지. 다는 아니죠. 다는 염화나트륨이고요. 가나다 중에서 고체 상태에서 얘는 이온결합이 됐건, 분자가 됐건, 뭐가 되겠어? 고체일 땐 다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지? 그러니까 요 얘기는 틀린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봐두시면 되고. 자, 5번. 앞에 거 지우고, 그 다음에. 됐나요? 선생님 문제 풀면서 원래 이제 문제 푸는 방법들을 설명해주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단계들을 건너뛸 수 있는 건 건너뛰어야 돼. 알지?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줄여야 됩니다. 자, 5번 한번 볼게요. 자, 5번은 2, 3주기 원소 A, B로 이루어진 이온결합 물질을 가열하여 용융시켰을 때 액체 상태의 이온, X 액체일 때 이온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고, 동글뱅이와 네모는 각각 A, A 플러스 B, B 마이너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 좀 받아야 돼. 문제 나올 때 그런 경우 있잖아. 예를 들어 지금 그 문제에서 동글뱅이와 네모는 A와 B 이온 중 하나이고, 이러면 누가 A고 누가 B인지 모르는 거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각각 A와 B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순서대로 동글뱅이가 A가 되는 거고 네모가 B 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글뱅이하고 네모가 나와 있는데 얘가 A 이온이 되는 거고 얘가 B 이온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자 배치는 모두 네온과 같아진대요. 자, 전자 다 10개란 얘기겠지? 자, 그랬을 때 지금 그림에 보니까 이 동글뱅이가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고요. 그죠? 네모, 맞지? 네모가 몇 개? 6개가 있네. 그죠? 그러면, 자, 얘네는 일단 우리가 이렇게 물 속에 이온이 있는 걸 전해질이라고 하는데, 전해질은요, 요거 봅시다. 전해질은 어떤 특징이 있니? 전하량의 총합은 0이 되어야 돼요. 전하량의 총합이 0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플러스 전하량의 합과 마이너스 전하량의 합이 0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그럼 플러스 전하량의 합은 어떻게 구하니? 양이온의, 그죠? 이온 가수 곱하기 개수.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전하량의 합은 음이온의 이온 가수 곱하기 개수란 말이죠. 이게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얘가 가수고 얘가 개수잖아. 그러니까 4A하고 여기 가수 개수에서 얼마? 6B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가수는 어차피 1, 2, 3가밖에 없잖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온 가수는 여기에 뭐 3가, 여기에 2가가 들어가면 되죠. A는 3가 양이온, B는 2가 음이온입니다. 그럼 얘네가 전자의 개수가 네온과 같이 전자의 개수가 10개가 된다고 했으니까 A는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되는 거야? 알루미늄, 원자번호 13번인 알루미늄 이온이 되는 거고, 그죠? B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원자번호 8번 산소 음이온이 되는 거겠지. 그죠? 그래서 보면 A는 2주기 원소다. 알루미늄은 3주기죠. 틀렸지? 스몰 A가 스몰 B보다 크다. 스몰 A는 3, 스몰 B는 2니까 얘 더 크죠. X의 화학식은, 그러면 여기서 뭐가? 이게 결합한 비율이잖아. 4대6, 즉 2대3. 그지? 그러니까 A 2개에 B 3개, 2대3으로 결합해 있다는 얘기죠. A2,
A2B3가 되겠지. 됐나?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답은 2번이겠죠? 다음에 6번. 자, A2 플러스와 B2 마이너스, 그 다음에 C 플러스와 D 마이너스 되어 있고, 전자는 다 10개씩입니다. 그냥 안 세봐도 돼. 아까 얘기했던 이온이 되면 전자의 개수는 다 10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얘는 뭐 얘기하는 거야? 10개 2 더해서 12번. 마그네슘 이온 얘기하는 거죠. 2개 빼서 산화이온 얘기하는 거지. 얘는 나트륨 이온 얘기하는 거고, 얘는 플로리나 이온 얘기하는 거겠죠. 그지? 얘네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기억. A, B와 C, D는 모두 전기전, 자, 여기 이런 문제 풀 때 오늘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상태 표시 잘 봐야 돼. 거기 지금 L로서 이게 얘 액체잖아. 그러니까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 있는 거는 둘 다 맞아요. 그지? 근데 만약에 거기에 뭐가 있었다면, 고체라고 S라고 써 있었다면 얘기가 다르지, 그러면. 그지? 그러니까, 상태 표시 잘 봐두셔야 되고. 자, 이온 반지름은 C 플러스와 B2 마이너. 나트륨 이온과 산화이온, 얘네 얘기하는 건데, 얘네는 다, 이게 뭐 산소하고 나트륨, 얘네뿐만 아니라, 얘네가 다 전자개수가 어떻게 돼? 전자개수가 다 10개잖아, 네온처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2단원에서 배운 거. 등전자 이온이라고 하죠. 그지? 그래서 등전자 이온일 때의 반지름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 반지름이 어떻게 돼? 작아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산화이온과 나트륨 이온 비교하면 나트륨 이온이 더 작은 거죠. 원자 번호가 더 크니까. 그지? 자, 그래서 요런 관계가 되죠. 그래서 C 플러스가 더 작아요. 틀린 거지. 자, A와 D로 이루어진 안정한 화합물. A하고 D는 마그네슘 이온과 플로리나 이온이고, 2가 1가니까 MgF2가 되겠죠? 거기 있는 거대로 쓰면 A, D, 2가 됩니다. 틀렸죠? 다음에, 자, 7번. 자, 설탕과 염화나트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설탕은, 자, 탄소 12개, 수소 22개, 산소 11개로 되어 있고요. 염화나트륨 있죠? NaCl. 자, 했을 때 학생 A. 염화나트륨에서 나트륨 이온은 네온과 전자 배치가 같아진다. 그러겠죠? 원자 번호 11번이니까, 그죠? 전자 11개 있었는데, 하나 빼서 전자의 개수가 몇 개? 10개가 되겠지. 맞는 얘기고. 설탕이 물에 녹으면 이온이 만들어진다. 아니지. 얘네는 분자이고요. 물에 녹는다고 해서 이온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치? 들렸죠? 설탕과 염화나트륨 모두 액체 상태에 전기전도성이 있다. 아니죠. 염화나트륨에서는 그 얘기가 맞는 얘기지만, 그죠? 설탕에서는 그 얘기가 틀린 얘기가 되죠. 학생 A만 맞는 얘기가 되네요. 다음에 8번. 자, 8번은 일단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봅시다.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 지점을 A, 여기 지점을 B, 요쯤이 C가 되겠네. 여기가 2제로 나와 있고요. 자, 문제에서, 자, 이게 염화나트륨에 대한 얘기래요. NaCl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때 R은 A에서 이온결합, 아니죠. 여기 이온결합이 형성되는 건 요 지점이죠. 에너지가 가장 작을 때. 그지? 여기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해서 이온결합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R이 A일 때가 아니라 R이 얼마일 때, B일 때, 요 값이 R이 되는 거지, 여기가. 그지? B일 때 이온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고, R이 B가 됐을 때, 즉 이온결합을 만들었을 때 인력과 반발력의 합이 최저, 그죠? 인력도, 반발력도, 에너지가 작아질수록 뭐 하는 거야? 힘이 작아질수록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합이 최저가 되는 게 맞아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R은 C에서 요 지점 얘기하는 거죠? 자,
반발력이 인력보다 크다고 돼 있는데 얘가 자, 요 B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보다 멀리 있을 때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멀리 떨어져서 이때는 인력이 반발력보다 우세하니까 서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가까워지는 거고 이게 A에 이게 너무 가까워서 이렇게 겹쳐질 정도로 너무 가까워지면 이때는 어떻게 인력보다 반발력이 더 크게 작용해서 서로를 밀어내겠지. 그래서 다시 이렇게 벌어져서 결합을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C에서는 인력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2점짜리였고, 맞지? 우리 따로 쉬는 시간 갖자면 그냥 쭉 갑시다. 한 번에. 필요가 있으면 사진 찍어 놓으시고. 자, 됐나요? 자, 1번부터 3점짜리 1번부터 한번 또 볼게요. 자, A와 B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고요. 그래서 표를 한번 그럼 물질 A와 B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가 실험을 했을 때와 나 실험을 했을 때, 자, 여기에 자, 있고 없고 없어요. 뭐가 없어? 전기전도성 얘기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자, 실험 과정을 한번 보시면, 자, A의 고체 상태죠? 그 상태 표시 잘 받으셔야 되고, 고체일 때, 지 전기전도성 측정기를 연결해 전기전도성 유무를 관찰하였다. 그지?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나에서는 뭐야? 얘가 액체일 때, 그러니까 가에서는 고체일 때 실험을 한 거고, 나에서는 액체일 때 실험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주어진 물질 A와 B는 포도당하고 염화칼륨이 쉽게 해서 분자와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그럼 우리가 결론을 알잖아. 그죠? 고체가 됐건 액체가 됐건 전류가 다 흐르지 않는 건 분자일 때겠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고 이게 포도당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얘가 나머지 염화칼륨, 그지? 이온 결합 물질이 되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고체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액체일 때는 전류가 흐르겠지. 그죠? 결과를 알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염화칼륨이 되는 게 맞고요. 니은에 해당하는 니은, 기억으로 적절한 것은 뭐가 되겠어? 없음이 되겠지. 그죠? 자, 수산화나트륨을 이용하여 과정 가와 나를 반복하면, 자, 수산화나트륨도 뭐예요? 얘도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누구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겠어요? A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겠지. B와 같은 결과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 디귿도 틀린 얘기가 되겠네. 다음에 2번. 자, 바닥 상태 원자 A, B, C, D에 대한 자료입니다. 모두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졌대요. 자, 그래서 자, A, B, C는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중에 하나고요. 홀전자 수는 B가 D보다 크답니다. 그러면 자, 홀전자 수를 한번 비교해 보면 자, 홀전자 수 어떻게 돼? 10, 1, 2, 3, 2, 1, 0. 이거 2단원에서 했던 거 외우고 있어야 돼. 여기 3단원에서 이런 그 문제 A, B, C, D가 뭔지 알려주는 자료로 잘 나옵니다. 그럼 홀전자 산소는 2개, 플로린 하나, 나트륨 하나, 산소 0이죠. 그지? 그래서 여기 보면 순서대로 보면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요 순서로 갈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만약에 자, B가 D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산소가 B라면 얘네 셋 중에 아무거나 D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치? 또 플로린과 나트륨이 같으니까 플로린과 나트륨 중에 하나가 B라면 D는 마그네슘이 되는 거지. 됐나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 자, 이온 반지름인데 이온 반지름에 대한 얘기는 아까 잠깐 했지. 뭐 얘네가 이온이 되면 얘들아 산화이온, 플로리안, 나트륨이온, 마그네슘 이온이 되면 얘네 다 전자개수 10개로 아까 봤던 등전자 이온이 되는 거지. 등전자 이온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큽니다. 그러니까 누가 산화이온이 제일 클 거고 그 다음에 플로리나 이온, 나트륨 이온,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온 요 순서로 되겠죠. 그지? 자, 해서 요렇게 놓고 이제 보기를 한번 보시면 자, 이온 반지름 얘네가 DCA래요. 아, 보기를 보기 DCA래. 그럼 봐봐. 얘가 만약에 D가 된다고 쳐봐. 산소가 D가 된다면 근데 여기 위에서 보니까 산소는 B밖에 될 수가 없네. D가 될 수 없죠. 왜냐면 산소보다 홀전자수 많은 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산소는 D가 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D가 돼야 돼? 플로린이 D가 돼야 되지. 왜? 얘보다 반지름 작은 애들이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순서대로 얘가 C가 되고 얘가 A가 되고 그럼 산소가 B가 되겠네. 그래서 산소가 B, 그 다음에 여기가 D, C, A 순서가 되겠지. 그래 놓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면 기억. 힘을 가하면 A, B가 A보다 잘 부서진다라고 돼 있는데, 그치? 자, A, B는 거기에서 A, B는 누구 얘기하는 거야? 산화마그네슘 얘기하네? 얘는 무슨 이온결합이죠? 이온결합 물질은 어떻게 해? 힘을 가하면 잘 부스러지죠. 그죠? 맞는 얘기입니다. A는 어때요? A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야? 마그네슘 얘기하는 건데 이건 금속이잖아. 금속은 모양 변화가 잘 되죠. 힘을 가한다고 해서 부스러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A가 뭔지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치? A, B가 이온결합 물질이 잘 부스러진다고 했으니까 A, B가 이온결합 물질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 다음에 화합물 C2B는 자 C2B는 뭐니? Na2O 산화나트륨 되는 거네요. 자, 얘는 공유결합이 아니라 금속 비금속이니까 이온결합 물질이죠. 틀렸네요. A와 D로 이루어진 안정환 화합물에서 A하고 D로 이루어진 거는 뭐야? A하고 D. A가 어딨어? 마그네슘, D, 플로린. 얘네 둘이 만나면 얘가 이가 양이온이고 1가 음이온이니까 MgF2 다시 A2D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래서 자 양이온이 몇 개? 한 개 A2D? AD2가 되지. 양이온 한 개에 음이온 두 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음이온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죠. 됐나요? (3번) 자, 화합물 A, B와 B, C2입니다. 자, AM 플러스와 그 다음에 BM 마이너스. 그죠? 자, 그 다음에 CBC 공유결합입니다. 그리고 여기 결합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봐봐. 먼저 A하고 B는요 가수와 같아요. 근데 얘네가 이온이 됐을 때 네온과 같아진다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요 M이 만약에 1이라면 얘가 나트륨 이온에 얘가 염화이온, 플로리나 이온이 되는 거고, 그죠? 얘가 마그네슘 이온이라면 얘가 뭐가 산화 이온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죠. 대신에 여기에 있는 애들 중에 B를 여기서 찾아야지. 그죠? 그러면 C, B, C인데, 자, 누구는, C는 결합을 하나예요. 이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얘네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된다고 했으니까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얘네들 얘기하는 건데, 그죠?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2단원 생각이 안 날까봐 해주니까 잘 봐. 그죠? 얘네가 이온이 됐을 때, 그죠? 누구처럼? 네온처럼 전자의 개수가 10개가 되는 애들이죠? 그지? 그러니까, 그지? 여기 B는 결합을 2개 해요. 누구야? 산소죠. 플로린은 결합을 하나 해요. 플로린이죠. 그지? 자, 이것도 다시. 우리가 공유 결합할 때, 자, 수소,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보면, 그죠? 자, 누구는 수소는 결합 하나, 붕소는 결합 3개, 탄소 결합 4개, 질소 결합 3개, 산소 결합 2개, 플로린 결합 하나잖아. 그러니까 B는 결합 2개 하니까 산소인 거고, C는 결합을 하나 하니까 플로린인 거지. 바로바로 나와야 돼. 알지? 여기까지 하는데, 5초를 넘어가면 안 돼. 문제 보자마자 바로 나와야 돼, 이게. 자, 그러니까 여기 B에 해당하는 게 산소니까, 그죠? 얘네가 산화마그네슘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밑에 보기를 보시면, 기억에 스몰 m은 2다. 그죠? 얘네 이가 양이온, 이가 음이온 되는 게 맞죠? 자,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은, 자,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은, 그지? 자, 얘네들이 크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얘네가 크다. 라는 건 무슨 말이니? 원자 반지름은 작고, 이온 반지름은 큰 거. 그지? 다시 얘기하면, 원자에서 이온 될 때, 뭐가? 반지름이 증가하는 거 보는 거죠. 그게 뭐야? 비금속 원자가 언제? 음이온 될 때. 그죠? 양이온 될 땐 반대로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에서 보면 B가 비금속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B가 산소니까 비금속이니까 맞네. A는 마그네슘이니까 양이온이 되는 거고. 금속인 거고. 그죠? 자, A와 C로 이루어진 안정한 화합물. 자, A하고 C로 이루어졌대요. A가 뭔데? 마그네슘. C가 뭐? 플로린.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 플로린 일가 음이온. 아까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이거 같은 거네. MgF2. 그죠? 그러니까 여기선 AC2가 되겠죠. 플로린 이온이 2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이 될 거고, 이온 결합 물질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죠. 그지? 자,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4번. 자, 4번 얘기는 지우고 봅시다. 오비탈 얘기가 나오니까 해야 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네요, 여기는. 자, 지워요. 자, 봅시다, 또. 일단은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들이 있는데, 자,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한 얘기고요. 자, 이 A, B, C, D를 찾는 힌트로, 오비탈 얘기가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2단원에 나왔던 내용들을 이렇게 그 힌트로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2단원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둬야 돼요. 해서, 자, S오비탈에 있는 전자수, P오비탈에 있는 전자수,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그래서 그거 간단히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2단원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S오비탈에 있는 전자수와 P오비탈에 있는 전자수 찾는 건데 이때 뭐 요 S오비탈에 있는 전자수 요걸 찾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원자번호 20번까지는 S오비탈하고 P오비탈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분자와 분모에 해당하는 여기 합이 뭐와 같은 거야? 이게 전체 원자수. 다시 얘기해서 원자 번호와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S오비탈에 있는 전자수만 찾으면 된단 말이야. 그때 S오비탈에 있는 전자수는 어떻게 찾니? 1족에 있으면 2n-1이고요. 2족부터 18족, 나머지는 다
2N으로 갑니다. N이 뭔지 알죠? 전자껍질수, 주기수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애들 중에 우리가 아예 외워버리는 게 편한 애들이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 첫 번째로 탄소가 있습니다. 탄소는, 자, 2주기에 있으니까 S오비탈의 전자 몇 개? 4개. 원자번호 6번이니까 P오비탈의 전자 몇 개? 2개. 그죠? 자, 두 번째, 산소 있죠? 산소는 S오비탈의 전자 몇 개? 2주기에 있으니까 4개가 되어 있지. 원자번호 8번이니까 P오비탈의 전자 4개. 마그네슘. 자, 3주기에 있으니까 S오비탈의 전자 6개. 원자번호 12번이니까 P오비탈의 전자 6개. 그죠? 둘 다 1이죠. 세 번째, 자, 네온. 네온은 사실 여기서 나올 일은 별로 없겠죠. 그냥 결합을 하는 애가 아니니까. 그지? 어떻게 봅시다. 자, 얘는 2주기니까 S오비탈의 전자 4개, 원자번호 10번, 그러니까 여기 6개.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 마그네슘? 그렇지. 자, 인. 자, 3주기에 있으니까 6개, 그죠? 그 다음에 원자번호 15번이니까 여기 9개, 그죠? 그 다음에 칼슘. 4주기에 있으니까 S오비탈 전자 8개, 20번이니까 여기 12. 다 1.5가 나오겠지. 네 번째, 자, 나트륨,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은. 자, 얘는 2주기에 있으니까 S오비탈 전자 4개. 얘는 3주기인데 1족이죠? 그러니까 2n-1이니까 몇 개? 5개. 얘는 3주기니까 6개. P오비탈의 전자 개수가 6개, 6개, 6개. 이렇게 들어가요. 요 정도는 외우고 있는 게 좋아. 그치? 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자, 4번 문제로 들어가서 보시면, 자, A, B, C, D가 있는데, 그치? 해서 마찬가지로 거기도 S오비탈에 있는 전자수와 P오비탈에 있는 전자수의 비율이 1, 그 다음에 여기 얼마? 5분의 6, 여기 얼마? 4분의 5예요. 그러면, 봐봐. 1이 나오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야? 얘네 얘기하는 거야, 얘네. 얘. 그러니까 A하고 B는 사실 지금은 몰라요. 저 둘 중에 어떤 건지. 하지만 하나는 산소고, 하나는 마그네슘이라는 거 우리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분의 6 여기 있는데, 그죠? 아니, 나트륨이에요. 그지? 자, 4분의 5,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둘이 더해서 합이 원자번호라며. 둘이 더하면 9 나오잖아. 원자번호 9번 누구? 플루오린. 이거 플루오린이에요. 됐나? 선생님, 이게 8분의 10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원자번호 18번 되겠지. 근데 원자번호 18번은 S오비탈의 전자가 8개 있지는 않거든. 아르곤은 3주기니까, 아까 했잖아. 18족을 2n으로 한다고. 3주기니까 6개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치? 요것만 되는. 자, 여하튼 해서 요렇게 이제 찾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가 하나 더 나와 있죠. 가나다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때 성분 원소가 A와 B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A와 D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C와 D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얘네가 굳이 A가 앞쪽에, A하고 C가 앞쪽에, B하고 D가 뒤쪽에 있는 이유가 있겠지. 무슨 말이냐면, 얘네는 다 이온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들을 얘기하는데, 이온결합 물질은 우리가 보통 쓸 때, 뭐, 양이온 먼저 쓰고 음이온 나중에 써요. 얘도 아마 그 순서에 맞춰서 썼을 거야. 개수 비율만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누가, A가 뭐라는 거, 양이온, A가 금속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얘가 마그네슘. B가 음이온 되는 거, 비금속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얘가 산소. 그치? 물론 꼭 이거에 맞춰서 나오진 않더. 이게 만약에 B, A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 그거는. 그지? 근데 우리가 문제 풀어본 경험칙상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 얘기하는 거고, 이게 산화마그네슘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A하고 D니까 MgF2.
C하고 D가 되니까 NaF. 얘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 얘 1몰에서 이온 여기 하나하나 나오니까 그죠? 2몰 나올 거고요. 여기는 마그네슘 이온 하나, 플로리나 이온 2개 나오죠? 그러니까 전체 이온은 몇 몰 나오는 거야? 3몰 나오는 거지. 여기도 하나하나 나오니까 2몰 나올 거고요. 그지? 자, 그래서 자, 여기 X에 해당하는 값은 3몰이 됩니다. 자, 그래서 X는 3이 되는 거고. 자, 1기압에서 녹는 점은 가가 다보다 크다. 가하고 다.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 얘 이가 양이온, 이가 음이온. 1가 양이온, 1가 음이온. 그죠? 곱하고. 이거, 그걸로 끝나는 거지. 이게 녹는 점이 훨씬 높죠, 가가. 그죠? 전하량의 곱이 훨씬 크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화합물 BD2는 BD2. 그럼 뭐 얘기하는 거니? 산소에 플로린 2개, OF2 얘기하는 거네요. 자, 얘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 아까도 비슷한 거 물어봤잖아. 그지? 전기전도성 없죠? 분자니까. 틀린 얘기죠. 됐나? 다음에 5번. 자, 5번은 또 그래프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A, B, C, D가 있고 A, B, C, D 요 순서로 갑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지금 뭐야? 이온의 전하분의 그치? 이온의 반지름, 이온 반지름의 값을 상대값으로 나타냈대요. 자, 요런 거 계산할 때 봐봐. 얘들아, 아까 여기 얘 있었잖아. 얘 그 녹는 점 비교하고 이럴 때, 있지? 아까 이거 2 곱하기 2, 1 곱하기 1이니까 얘가 녹는 점이 더 높다고 했잖아. 그죠? 우리가 그래서 결합력 F 계산할 때, 있지? 결합 길이의 제곱분의 전하량의 곱. 그지? 근데 뭐 먼저? 전하량의 곱을 먼저 하라 그랬지. 그 다음에 이게 같으면 그 다음에 반지름 따지는 거예요. 결합 길이 따지는 건데 이때 여기 Q1, Q2 이게 이온의 전하야. 그게 이온의 전하라고. 알았지? 이렇게 우리가 비율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온의 전하가 있으면 무조건 이거 먼저 하는 거야. 알았지? 무조건 이거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따지는 거라고. 됐나? 그러니까 이온의 전하를 먼저 따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지금 나와 있는 애들이, 그죠? 이가 양이온, 이가 음이온, 1가 양이온, 1가 음이온이잖아. 그러면, 자, 누가, 값, 이 분모니까, 여기에 1가가 들어가야 값이 더 크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값이 더 크니까 얘네 C, D가 뭐야? 얘가 나트륨 이온하고, 하나는 나트륨 이온이고, 하나는 염화 이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B가, 그럼 이게 이 값이 작으니까 분모로 2가 들어가 있는 거겠지? 이게 뭐 얘기하는 거야? 산화이온하고 마그네슘 이온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야? 요거 이온 반지름. 이온 반지름은 봐봐. 얘네 둘이 뭐야 이게 등전자 이온이잖아 아까. 아까 선생님 뭐라 했어? 등전자 이온은 원자번호가 클수록 더 작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가 값이 더 작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마그네슘 이온이 되는 거고 얘가 산화 이온이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은 어떻게 돼? 나트륨 이온은 전자 10개, 전자 껍질 2개고 염화 이온은 전자 껍질 3개. 그죠? 그럼 염화 이온이 반지름이 더 크겠지? 그러니까 이게 염화 이온이 되고 이게 나트륨 이온이 되는 거겠지. 됐나요? 자, 그게 아니더라도 문제에서 그래서 힌트를 뭐라고 줬냐면 이온 반지름은 B가 C보다 크고 그러니까 B가 C보다 크다는 얘기는 나트륨보다 산소가 더 크고 근데 그 옆에 산소보다는 염소가 더 크고 그지?
그러니까 염소가 나트륨 이온보다 반지름이 더 크다는 거를 우리가 얘네 반지름 값을 외우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치? 그렇게 힌트를 준 거예요. 이렇게 찾아보라고. 됐어? 자, 그게 아니어도 우리 찾을 수 있었지만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억, B와 C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B, 산소하고 나트륨은 아니죠. 산소는 2주기, 나트륨은 3주기니까 주기가 서로 다르죠. 자, 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은 A, B하고 그 다음에 누구? C, D. 그럼 A, B는 뭐 얘기하는 거고? 산화마그네슘 얘기하는 거고 C, D는 염화나트륨 얘기하는 거네? 그러면 다시 이가 양이온, 이가 음이온, 일가 양이온, 일가 음이온 따지나 마나 얘가 더 큰 거지. 그죠? 인력은. 인력이 클수록 녹는 점이 높아지는 거니까. 맞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A와 D로 이루어진 안정환 화합물에서 그럼 A하고 D로 이루어져 있으면 A가 뭐야? 마그네슘, D가 염소. 그러면 얘가 이가 양이온, 일가 음이오니까 두 개 들어가서 그지? AD2 이거 되는 거네. 이때 양이온, 여기 양이온 한 개 나올 때 음이온 몇 개? 두 개. 1대2로 나오잖아. 2분의 1이죠. 음이온분의 양이온은. 틀렸네. 됐나요? 자, 또 지우고 그 다음 거 보도록 합시다. 자, 됐나요? 자, 6번입니다. 자, 6번은, 여러분 이거 잘 알아둬야 돼. 6번은 그 3단원에서 시험 문제에 비교적 좀 잘 나오는 화학 반응식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거기 이제 금속 M이 있는데 그 M에 해당하는 게 뭐냐 하면, 알칼리 금속입니다. 통합과학 때 배웠던 알칼리 할로젠 할 때 그 1족에 있는 알칼리 금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의 여러분 통합과학에서 배울 때 알칼리 금속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알칼리 금속은 뭐하고? 물과 만나면 뭐가 발생한다?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이거 배웠죠? 이거 이 반응이에요. 그래서 나트륨을 한번 예로 들면 나트륨인 것 같아. 그 오른쪽에 있는 거 그림 보니까 전자 10개 된 거 일가 양이온인가? 일가 양이온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화학 반식이 이거예요. 나트륨하고요. 물이 만나서요. 수산화 나트륨 만들고요. 수소기체 만듭니다. 요걸 그 결합 모형으로 그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스몰 a에 해당하는 거는 요 2가 되겠죠. 스몰 a에 해당하는 거는 2가 될 거고요. 스몰 b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 지금 생략되어 있지만 1이 되겠지. 됐나요? 그래서 a는 2b가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의 양성자 수분에 M 플러스 나트륨 이온이죠. 나트륨 이온의 양성자 수는 여기 나트륨 이온하고 수산화이온 얘기하는 건데 에이 얘들아 이온이 된다고 해서 양성자 수가 변하는 건 아니야. 전자계 수가 변하는 거지 양성자 수가 변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원자번호 그대로 나트륨은 양성자 수 11개고요. 수산화이온은 산소 몇 개? 8개. 원자번호 8번이니까 수소 원자번호 1번. 그지? 그럼 얼마? 9분의 11이 되는 거지. 그럼 1보다 큰 건 맞네요. 그지?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은 금속 M. 예. 나트륨일 때 전기 전도성 있어요. 고체입니다. 고체. 상태 표시 잘 봐야 돼. 그죠? MOH. MOH. 수산나트륨 얘기하는 거죠. 근데 조심해야 돼. 얘 지금 고체일 때 물어보고 있잖아. 그죠? 수산나트륨이 고체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전기 전도성은 어디에서?
금속 M에서, 나트륨에서 더 크겠지, 그러면. 됐어요? 다음에, 자, 7번 한번 볼게요. 자, 7번도 보시면, 그지? 여기에 뭐 자료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얘네 몰수 비를 얘기하는 거고, 결합한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 밑에 표가 나와 있는데, 표에 보니까, 이것도 오비탈 나와 있네? 근데 아까 거랑 좀 달라요. 뭐가 다르니? 아까는, 자, S오비탈에, 이거 잠깐 먼저 보고 가야겠네, 그러면. 2단원 복습을 잠깐, 이거 먼저 해봅시다. 네? 자, 7번, 8번, 두 개 남았네. 자, 아까는 우리가, S오비탈에 들어가 있는 전자수, P오비탈에 들어가 있는 전자수였다면, 여기는 지금 뭐를 물어보고 있어? 전자가 들어가 있는 P오비탈 수, 전자가 들어가 있는 S오비탈 수, 이걸 물어보고 있죠. 그지? 자, 이건 아까 거랑 또 따지는 방법이 좀 달라요. 일단, 먼저 첫 번째로, 그치? 전자가 들어가 있는 S오비탈 수, 이건 따지기 쉬워요. 이건 N값입니다. 1주기에 있으면 하나, 2주기에 있으면 2개, 3주기에 있으면 3개예요. 이거는 쉬운데, 자, 두 번째. 전자가 들어가 있는 P오비탈 수. 요거는 어떻게 따지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요 패턴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2주기, 3주기인데,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까지는 P오비탈이 없어요. 그지? 그래서 0, 0, 1, 2, 3, 3, 3, 3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3, 3, 4, 5, 6, 6, 6, 6 이렇게 가요. 근데 그 밑에도 뭐 마찬가지겠죠. 4주기에서도 마찬가지 패턴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우리는 6까지만 알면 되지. 원자번호 20번 넘어가는 거 나올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 값 변하는 패턴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돼. 요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문제 풀 때 요걸 이용하면 되겠죠. 자, 일단 한번 또 계속 볼게요. 그래서 밑에 그 원 그래프 나와 있는 거보다 일단 밑에 표를 먼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7번에 A, B, C, 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방금 봤던 것처럼 자, 전자가 들어가 있는 P오비탈 수, 전자가 들어가 있는 S오비탈 수 비율이 자, 1, 여기는 얼마? 3분의 2, 그 다음에 여기는 X, 여기는 2분의 1. 그 다음에 자, S오비탈의 전자수분에 S오비탈에 있는 전자수분의 홀 전자수입니다. 그게 여기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 그 다음에 7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Y래요. 한번 찾아봅시다. 어떻게 볼까? 얘부터 볼까요? 얘부터. 자, 봐봐.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1이 나온대. 분모 분자 값이 같다는 얘기잖아. 어차피 얘는 따질 필요 없는 거고, 그지? 00이니까. 여기 2주기잖아. 근데 2주기에, 이게 지금 다 뭐야? 이게 P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들어가 있는 P오비탈 수 얘기하니까 이게 다 분모야. 분자는 어떻게 돼? 이거라니까, N값? 이게 N값이잖아. 그럼 얘, 이 분자가 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여기는 분자가 다 3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는 4가 들어가는 거고. 그지? 그러면서 1 나오는 게 누구야? 여기 있네. 또 여기 있네. 또 없지. 그러면 여기 A에 해당하는 거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얘는 탄소. 그 다음에 여기 누구야? 나트륨. 그 다음에 누구야? 마그네슘이네? 그죠? 그런데 얘네들 중에 여기가 0이 나온대. S오비탈에 전자가 없을 리는 없잖아. 그럼 여기 0이 나오는 건 누구 때문에? 홀전자수가 0이니까 그러겠지? 그럼 얘네들 중에 홀전자수가 0인 건 누구야? 마그네슘이잖아. 그러니까 A는 마그네슘이라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B는 3분의 2입니다. 3분의 2면 어디? 여기. 여기하고, 그치? 자, 조심해야 돼. 여기도 있어. 애들이 이걸 놓쳐, 이걸, 여기서. 그래서 원자번호 20, 문제에서 보통 2, 3주기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는 원자번호 20번까지라고 나와 있잖아. 얘네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그죠? 그래서 좀, 경우의 수가 좀 많죠, 이거는. 자, 근데 홀 전자수가 2분의 1이래요. 그럼 얘네들 중에 이 3분의 2를 만족하는 건 6개 중에 홀 전자수가 2분의 1이래. 홀 전자수가 2분의 1이면 2분의 1도 될 거고 4분의 2도 될 거고, 그지? 6분의 3도 될 거고, 그지? 그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경우를 한번 봐야 된단 말이야. 홀 전자수가 4개는 없으니까, 그지? 됐나요? 그럼 6분의 3이면 홀 전자수가 3개면 질소인 15족에 있는 애들이야. 15족에 있는 애들. 근데, 그지? 그죠? 어디 갔나? s오비탈의 전자수가. 그러면, 저기 써놓고 볼까? 그러면 누구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부터네.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은 뺍시다. 어차피 결합 안 하니까, 네온은. 그 다음에 칼륨, 칼슘, 요렇게 들어가는데, 홀 전자수가 3개면은 질소가 여기에 해당을 하겠지. 그지? 근데 질소에 s오비탈의 전자가 6개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4개밖에 없을 텐데. 그지? 그러니까 질소는 안 된다는 얘기고. 6분의 3도 안 된다는 얘기고. 그지? 그 다음에 4분의 2, 홀전자 2개인 거. 산소하고 칼슘 있네요. 산소 s오비탈의 전자 4개 있지. 2주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맞네. 이건 되네. 산소. 칼슘은 안 되지. s오비탈의 전자 8개 있을 거 아니야. 안 되는 거고. 1개 있으면 플로린 2주기에 있잖아. s오비탈의 전자 4개 있겠지? 안 되죠. 칼륨 1개 있는데, 그지? 이거 안 되겠지. 그죠? 아, 이거 칼슘은 아까부터 안 됐구나. 홀전자수 0이니까 이건 아예 끼지도 못하겠네. 그지? 착각했네. 산소야, 산소 그러면 0이야. 그죠? 그리고 여기에 값은 4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차근차근 하면 다 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 이것저것 따져야 되는 게 좀 많아서. 그러니까 3단원이 쉽다고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면, 그치?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 잡아먹는 걸로 문제 나오는 거야. 뒤에 문제 못 풀게. 자, 됐나요? 자, C는요, 이 7분의 1이네? 사실 이거는 이걸로 끝이야, 사실은. 7분의 1 아니면 14분의 2, 이렇게 갈 텐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s오비탈에 있는 전자수는 1족에 있으면 어떻게? 2n-1. 2족부터 18족까지는 2n. 이렇게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그죠? 이 14가 나오려면 이게 몇 주기야? 7주기 가야 돼? 말이 안 되지, 이거는. 그러면 7이 나와. 7 나오는 경우 있지. 칼륨. 2n-1. 1족이잖아. 그지? 칼륨이에요, 칼륨. C는. 홀전자도 하나 있고. 그죠? 그럼 여기 요 값이 어디? 이거 얘잖아, 얘. 6분의 4. 그지? 얘 3분의 2네, 이거. 됐나요? 그 다음에 D는 2분의 1 나오네. 여기 2분의 1 나오는 애가 누가 있어? 2분의 1. 2분의 1. 여기? 이거밖에 없네? 그죠? 2분의 1 나오는 게 얘네밖에 없죠. 그럼 인, 황, 염소까지. 아르곤은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인, 황, 염소. 애들인데. 그지? 인, 황, 염소. 이건데. 자, 얘는 여기 이상은 더 이상 못 가요, 여기서. 그래서 그 위에 거에서 이제 풀어야 돼, 이제. 자, 그리고 가나다가 나와 있는데.
자, 가는 A와 B가 1대1이에요. 나는 C와 D가 마찬가지로 1대1입니다. 그 다음에 다는 B하고 C가 몇 대 1대2예요. 근데 A 우리가 뭐야? 마그네슘 이온이죠. 그지? 자, 얘네 이온 결합 물질이냐? 모르네, 이온 결합인지는. 하여튼 뭐 마그네슘 이온이겠지 뭐. B는 뭐야? 산소. 1대1 맞아요. 그죠? 자, C는 칼륨 1가 양이온입니다. 그럼 D는 이제 뭐가 돼야 돼? 1대1이니까 1가 음이온 돼야겠지? 그러니까 얘네 셋 중에서 1가 음이온 되는 애가 누구밖에 없어? 염화이온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D는 염소라는 거예요. 여기서 찾아야 돼, 여기서. 됐어요? 네, B는 산화이온. 2가 음이온이죠. C는 칼륨. 1가 양이온이니까 2개 있어야 되는 게 맞지. 됐나? 자, 그래 놓고 이제 보기를 한번 봅시다. 자, X는 4Y다. 얘 염소니까 이제 여기 봐야죠. 자, 염소는 S오비탈의 전자 3주기에 있으니까 6개 있겠지. 홀전자수 1이죠. 그지? Y는 6분의 1. X는 3분의 2. 그죠? 그럼 몇 배? 3분의 2가 아니구나. 3분의 2. 그러니까 6분의 4. 그러니까 몇 배? 4배. 그죠? X는 4Y가 되는 게 맞죠. 됐어요? 일기하면서 녹는 점은 나가 가보다 크다. 나하고 가. 얘 2가 1가 누가 녹는 점이 높아? 얘가 더 높겠지. 따지나마나. 그래서 가가 더 높죠. 틀렸어요. 자, A와 D로 이루어진 안정환 화합물. A하고 D. A가 뭐고? 마그네슘. D가 뭐야? 염소. 아까 나왔던 건데? 얘 2가 양이온 1가 음이온이니까 MgCl2. AD2가 되겠지. 그죠? 됐어요? 자, 지우고 이제 마지막 8번 한번 봅시다. 지워요. 요거 잘 기억해 봐야 돼. 아직 우리 요번 주말에 기출문제집 나갈 건데, 거기도 관련된 문제들이 있고, 어떤 학교에서는 이 오비탈 말고 이온화 에너지나 아니면 그 원자 반지, 아까 우리 등전자 이온의 이온 반지름 얘기 나왔었는데, 그런 이온 반지름이나 아니면은 이온화 에너지로 A, B, C, D 힌트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이 단원을 따로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문제를 풀 때, 나왔을 때, 그때만이라도 복습을 좀 하면서 해야 돼. 알겠죠? (8번) 한번 봅시다. 일단은, 자.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그래프는 염화나트륨에 대한 그래프래요. 그치? 그리고 여기 이 지점을 A점이라고 해서, 자,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가 1번,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영역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온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을 A라고 할 때, A가 2와 3의 위치에 존재하는 경우를 찾으래요. 무슨 말이야, 이게? 2번과 3번. 무슨 말이니? 이 최소점이 여기에,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는, 그죠? 최소점이 요 3번, 2번 영역에 오거나, 아니면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져서 요 최소점이 요 3번 영역에 오는, 그죠? 이런 경우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지. 그죠?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2번 영역에 온다는 거는, 자, 요 염화나트륨일 때
결합 에너지가 얼마큼이야? 요만큼이고, 여기 쓰면 결합 에너지가 이만큼이지. 결합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녹는 점이 더 낮아지겠네. 그지? 그러니까 여기 2번에 해당하는 애들은 결합력이 더 작아야 돼요. 그지? 근데 얘가 지금 1가 양이온, 1가 음이온이잖아. 1 곱하기 1이잖아. 이거보다 더 작아질 순 없지.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애들은 누가 양이온, 음이온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1가 양이온과 1가 음이온이 와야 됩니다. 됐나? 그 다음에 자, 결합 길이는 어떻게 돼? 결합 길이는 어떻게 돼요? 염화나트륨보다 결합 길이가 더 길어지죠. 그러면 나트륨보다 반지름이 더 커야 된다는 거야. 결합 길이는 양이온의 반지름, 음이온의 반지름이 합과 같은 거니까 나트륨보다 반지름이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나트륨보다 반지름이 더 크려면 주기율표에서 누가 돼? 칼륨이온, 그죠? 그지? 물론 나트륨 이온이 올 수도 있죠. 그지? 여기가 더 큰 놈이 오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음이온으로 1가 염화이온보다 반지름 더 크네. 누구? 염화이온, 브로미나이온, 아이오디나이온.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오거나 요렇게 오거나 아니면 요렇게 오거나 요렇게 오거나 요렇게 오거나 요런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 2번 영역에 오는 애들.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3번 영역에 오는 애를 한번 봅시다. 3번 영역에 오는 애는 염화나트륨보다 그죠? 결합 에너지가 더 크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오는 애는 어떻게 되겠어? 일단은 이게 2가 양이온, 2가 음이온이 오면 되겠지. 그럼 결합력이 더 커질 거니까. 그죠? 그런 경우가 있어.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2가가 오는 경우에는 요 3번 영역에 3번밖에 없네? 3번이 답이야. 근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여기에 얘가 1가 양이온, 1가 음이온이 왔는데, 그지? 결합 길이가 얘네보다 짧을 수도 있잖아. 그죠? 결합 길이가 짧으면 결합력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자,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보다, 그지? 반지름이 더 작은 애. 나트륨 이온보다 작으면 뭐가 있겠어? 리튬 이온. 그죠? 그 다음에 염화 이온보다 더 짧으면 뭐? 플로리나 이온?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조합이 되는 경우를 찾으면 되겠지. 근데 요 조합이 있나? NAF, LICL, LIF. 없죠? 그지? 그러니까 3번밖에 될 게 없지. 요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요게 지금 보기에 없으니까 3번 영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3번 영역에 해당하는 거는 이거밖에 될 게 없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3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됐나? 요렇게 이제 염화나트륨 갖다 놓고 이제 반대로 사실은 반대로 물어보는 게 문제 더 잘 나오긴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염화나트륨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KCl이다. 그럼 얘의 최소점은 1, 2, 3, 4 영역에 어디에 있겠니? 반대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그러면 칼륨 이온이 나트륨 이온보다 뭐 하니까? 반지름이 더 크니까. 그죠? 반지름이 더 크니까 오른쪽에 있을 거고, 더 크면 녹는 점은 더 낮아지겠지? 결합력이 작아지니까 위로 있겠지. 2번 영역에 있겠죠. 그지? 그래서 보통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걸로 많이 나오는데, 이건 반대로 영역에 해당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들도 있다. 알았죠? 자, 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